오늘은 그 며칠 전에 한번 다루긴 했지만은 조선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현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조선업 특히 이제 LNG 운반선 사이클이 명확하게 돌아선 이유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전에 국내 조선 산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런데요. 그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의 큰 고객 중에 하나는 이제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죠. 잠깐 이 카타르가 이제 LNG 시장에 뛰어든 배경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주된 이유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어떤 히스토리가 메인이긴 하지만은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히스토리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알던 미국은 그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던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셰일가스를 엄청나게 생산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에너지 수입국에서 이제 수출국으로 변모를 했죠. 그런데 이제 당시 미국은 이제 이런 천연가스를 생산은 했지만 이제 실어서 보낼 항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천연가스 산업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는 부피가 너무 커서 이제 대량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액화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이걸 이제 LNG라고 하죠. 그래서 이 LNG를 수출하려면 이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이걸 액체로 만드는 이제 설비도 갖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은 이제 이런 시설을 갖추기 시작하고 또 LNG를 수입하려고 만들어놨던 이제 기존의 항구들을 수출항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보시는 이 사빈 패스 항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프라 구축도 해놨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LNG를 팔아야 하니까 필요한 게 LNG 선이었는데 근데 이제 당시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은 이제 카타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 LNG 시장과 관련해서 돌아가는 이 미국의 이런 어떤 흐름을 보니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조만간 미국이라는 엄청난 고래가 이 시장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일단 이제 본인들이랑 거래를 하던 거래처들과 이제 장기 계약을 맺어서 일단 배를 못 만들게 하고 이걸 기반으로 점유율을 더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LNG선을 만드는 나라가 딱 세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나라들은 바로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때는 그 중국이 소위 말해서 이제 가격으로 배값을 약간 후려치면서 혼자 다 해먹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2017년에 이 러시아가 발주한 LNG선 4척을 중국의 이제 후동중화라는 기업이 다 싹쓸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그 경쟁사가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있었는데 이제 가격에 밀려서 참패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본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으니까는 이제 그 이하로 배값은 못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은 가격을 계속 후려치니까는 이 당연히 재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국내 조선업황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18년에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죠. 바로 이제 앞서 러시아선을 발주한 이 후동 중화의 LNG선인 글래드스톤호의 엔진 결함이 좀 발생을 하면서 배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버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배의 수명이 최소 수십 년이라서 그래서 몇 년 혹은 이제 몇십 년 정도 타다가 이제 중고로 팔아서 이제 그 판돈에다가 이제 내 돈을 새로 얹혀서 이제 새로운 배를 사는 게 업계 룰인데 그런데 지금 이 배는 2년도 안 되어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동 중화는 부랴부랴 이제 한 달 정도 수리하면은 다시 이제 운항할 수 있다고 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배는 못 고치고 폐선을 하게 됩니다. 아니 배를 만들다 보면 희소하게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게 당시 꽤나 문제가 됐었던 이유는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터빈 엔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이중 연료 추진 엔진 선박으로 만든 첫 번째 선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국이 처음으로 만든 이중 연료 추진 엔진 선박이었다는 것이죠. 잠깐 이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이라는 거는 이제 가스랑 디젤 연료를 같이 쓸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업계도 환경오염 때문에 이러저러한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이 엔진인데 실제로 이 엔진을 사용하면 연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염 물질이 적게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미 지난 2001년에 삼성중공업이 진작 개발을 했었던 배인데 중국은 이제서야 개발을 하고 처음으로 만들어서 판 배인데 이제 그런 배가 고장이 나서 고치지도 못하고 이제 폐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이 전 세계 고장난 배의 약 90%가 모두 이제 중국 선박이라는 통계 자료가 부각이 되면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중국 조선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되는 선박들이랑 이제 본인 국가에서 발주를 하는 이 LNG선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뭐 물량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제 기술력이 안 되는 게 시장에서 입증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경쟁국인 일본도 그 기술력 문제에 약간 봉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LNG선 발주 국가들은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2018년 이후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엄청난 수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이때도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별다른 수혜를 누리지 못하죠.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기사를 보시면 사실 이 기사의 제목에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지만은 바로 이제 국내 조선사들끼리 가격을 두고 치고받고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약간 이제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점이라는 게 뭐 한두 기업이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 이제 세 기업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이제 어느 한 기업이 본인들이 이제 물량을 더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가격을 낮춰버리니까는 이제 다른 두 기업도 이제 가격을 낮춰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2018년 같은 경우에 총 이제 69척의 이제 LNG 선이 발주가 됐고, 또 그 가운데서 60척이나 되는 배를 이제 국내 세 기업이 수주를 했음에도 뭐 그 중에 하나 이제 삼성중공업의 재무 테이블을 보면 전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살을 깎아 먹으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배는 많이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격의 배를 가지고 오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때 팔렸던 배를 보면 이제 LNG선은 일반적으로 그 배의 종류가 위에서 보시는 이 모스선이랑 이제 멤버레인형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사진의 이제 모스형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하기는 하지만은 일단 이제 싣는 양이 적고 또 이제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이 멤버레인 선박만 이제 그 국가들은 수주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제 LNG 운반선 시장은 왜 다시금 호황 사이클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대서특필을 좀 하는 걸까요?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 최근 조선 3사가 수주하는 물량이 이제 압도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빅3가 가져가는 배만 100척이 넘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량에 이제 장사 없다는 논리처럼 일단 이제 발주 물량 대부분을 이제 국내 기업들이 독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영상으로도 한번 다뤘지만 이제 배 한 척당 2억 불, 그러니까 2천억 이상을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 남기는 마진 역시도 최소한 이제 1,000만 불을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중국 LNG선이 소외를 받으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60척이나 되는 물량을 수주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대우조선해양이 받았던 배값은 이제 환율 계산 없이 단순히 이제 그 1달러가 이제 1,000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한 1,850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이제 2,000억 원이 안 되는 1,95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천억은 받아야 이제 100억 정도 남겨서 뭘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마의 2억 불을 이제 6년 만에 돌파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뉴스에서 약간 후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 조선사들에게 부담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조선사들은 이제 뭐 다른 배들을 수주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특히 이제 LNG선을 수주를 해오는 게 특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조선사에 들이온 악재 중에 하나를 보면은 철강사들의 어떤 후판 가격 인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이제 보통 배를 한 척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의 30% 정도가 후판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벌크선 같은 배한테 적용되는 거고, LNG 운반선은 이 원가의 10% 정도만 이제 후판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판 가격이 크게 올라도 LNG 운반선한테는 크게 이제 큰 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제 LNG 운반선 가격을 보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후판 가격이 올라도 원가 타격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값이 오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이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부터 계약하는 배들은 남기는 마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인내심을 갖고 조선업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제 조선업이 좋아질 환경이 조성이 됐고, 또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시장에서 언제 가격 타겟팅을 할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근 조선업황이 완벽하게, 특히 이제 LNG 운반선 시장이 완벽하게 이제 턴했다는, 돌아섰다고 판단하는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